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지나서 두 번째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숙제는 하셨나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설마 숙제부터 까먹은 건 아니시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정말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선 가족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 이쪽 선생님부터 네, 해보셨나요? 네, 다 해봤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끝에는 사랑한대.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올케 언니한테는 네. 우리 가족 전체를 네. 잘 돌봐줘서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운 언니, 와. 마음이 고운 언니 너무 감사해요. 아. 끝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사랑합니다. 네. 근데 남편한테는 네. 아직까지 오, 정답을 못 내렸어요. 남편은 남의 편인가요? 남편이 진짜 내 편입니다. 자녀들보다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 그러면 이제 숙제가 남은 거죠? 예. 그래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은? 저는 저번에 딸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못했습니다. 숙제를 아직 못했어요. 예, 근데 고맙다는 말은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데 아. 미안하다는 말은 엄마가 너무 했지 그동안 미안해서 이 말을 예, 결심이 좀 조금 쓰셔야 되죠.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아직은 그 시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숙제해. 선생님, 숙제해요.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또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은? 저는 아직 딸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의 소리는 직접 고백은 못했고 예, 예. 전화로도 아직도 쑥스러워서 아. 그냥 글로 톡으로다가 하트 모양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딸의 반응은? 기대하겠습니다. 걔도 하트를 같이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하신 건 아니고 또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남편은 내 편입니다. 예, 이제 행복한 고백은 행복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부로 이제 지난번에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인 내 죽음 앞에 선 인간, 죽음 앞에 선 인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달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좋은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죽음이 왜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모든 걸 손을 놓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손을 놓는다. 네, 또 선생님은? 가볼 수 없는 곳이겠죠. 네, 미리 가볼 수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불교나 그리스도의 교리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봤나?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줘봤나? 그래요. 맞아요. 여기 선생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다 놓고 가는 것, 그리고 또 영혼의 세계를 몰랐을 때 두려워.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다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하늘에도 있죠.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보다는 하늘나라에 더 많이 계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맞아요. 죽음이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현장에서 많은 분들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려서 꿈을 많이 꿨죠. 커서 뭐가 되겠다, 누구와 결혼하겠다, 뭐 어디 가서 살겠다, 뭐 어떤 직종을 택하겠다라는 꿈을 꿔요. 그 여러분도 지금도 꿈을 꾸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지금처럼 이렇게 쭉 편안하게 가족들과 살고 싶다. 이게 다 꿈이에요. 그다음에 뭐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겠다. 아니면 뭐 설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여의치는 않지만 코로나가 없다면 뭐 설날 뭘 하겠다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꿈을 까만 밤하늘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이든 우리 가족의 죽음이든
하얀 백지장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있다가 제가 한번 이런 걸 해봤어요. 호스피스 병성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도대체 몇 살에 평균 돌아가시지? 지금 다 82세, 78세라고 하는데 특히 부부가 이렇게 보통은 이제 꿈은 딸의 꿈과 내 꿈이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부부의 꿈은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60세나 이제 물론 이제 65세쯤 되면은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꿈을 꿉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은퇴하실 나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여보,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우리 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하면서 전원주택 해놓고 그냥 푸성기나 기르면서 사부작사부작 살자. 이런 꿈. 혹시 여기도 그런 꿈 꾸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여보, 애들 이제 다 키웠으니까 우리 이제 퇴직금으로 연금 받으면서 손잡고 해외여행이나 시권 돌아다녀 봅시다. 또 이제 이런 꿈도 꿀 수 있어요. 아유, 이제 우리 돈 벌고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우리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 좀 하면서 보람되게 제2의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막 자원봉사 교육도 받고 그러십니다. 그게 그 나이예요. 근데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쓰면서 몇 살에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지 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61.5세예요. 어머, 그렇게는 빨리. 기죠? 61.5세. 그때가 그런 꿈을 꿀 때인데 그 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음은 우리 앞에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수도에서 이제 사별가족 모임을 지금 한 30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15년을 맡아서 하면 이렇게 부부 사별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꿈들이 없어진 분들이잖아요. 같이 손잡고 같이 시골에 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바로 2,000평 땅 사는 거 시골에 팔아버렸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의 꿈은 뭐냐면 빨리 따라주고 싶다. 빨리 세월이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꿔요. 꿈이 아니죠. 절망을 누가 꿈이라고 합니까? 좌절과 그런 실패를.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까만 밤하늘이고 하얀 백지장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일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라는 이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2부로 생각해야 될 행복한 고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한 고백을 지난주에 이제 여기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잘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행복한 고백을 하신 분들, 제가 생각했던 행복한 고백은 또 무엇인가, 그분들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행복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서로 용서와 화해를 주는 돌아감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끝까지 타인에게, 물론 가족도 포함이 되죠. 존중받는 어떤 돌아감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그분의 마지막 떠나가심이 어떤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억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선물과 추억으로서 기억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가족끼리 웃다가 뭐 울 수도 있겠죠, 또. 그러다가 또 막 왜 엄마는 왜 너한테만 이쁘다고 그거 줬니? 나는 내가 더 엄마를 더 많이 사다 드렸는데 이러면서 정말 말장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억되는 어떤 돌아감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잘못 생각하면 삶은 끝이다. 포기다. 종말이다 라고 생각이 아닌 게, 삶은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옮아가는 어떤 여정이다, 아니면 삶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돌아감이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나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함께하는 가족의 준비, 친구들의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축제에도 같다. 축제와 같은 돌아감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가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제 멈추어 쓰는 시간이 죽음에 임박한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막 다 마라톤을 하는 것 같아. 멈추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잠깐 멈추어 서야지만 뒤를 볼 수 있고 옆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멈추어주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 반갑고 기쁘지는 않지만 병이 걸리는 시간이거나 죽음으로 향해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한 많은 죽음의 장소가 지난주에 제가 가족의 품에 안겨서 죽고 싶다. 그럼 뭐 보통 집이 많겠죠? 근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이제 10%도 안 돼요. 2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병원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시려면 집으로 모셔왔는데 이젠 거꾸로 됐죠. 집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응급실로 가야 해.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장소가 나에게 성지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가족에게,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 병원에서 떠났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원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병원, 저기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돌봄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뭐 불교 신자나 뭐 가톨릭 신자나 성지라는 게 있죠. 부처님의 아주 훌륭한 스님의, 큰 스님의, 뭐 예수님의, 성모님의 흔적이, 발자취가 남겨진 것이 성지잖아요. 그럼 솔직히 부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 했던 마지막 남겨주셨던 우리에게 그 장소가 우리한테 성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나에게 성지로 기억돼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게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게 성지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돌아가야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희망. 우리가 윤회를 거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니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희망이야, 끝이지. 죽으면 그냥 썩으면 끝이야 라는 것들은 어떤 좋은 돌아감에 대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고 안타깝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는 돌아감. 우리가 이제 뭐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엄마 아빠들도 참 많이 돌아가셔요. 예,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랬거든요. 32살, 뭐 47살, 뭐 애가 둘, 이제 1살, 이제 4살, 이제 6살.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아이들이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중환자실 병원은 8살 이하의 아이들은 출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병원에 들어가 계시면 6개월 동안 엄마 아빠 못 봐. 그런 채로 떠났어. 그러면 또 이게 또 지혜로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아이들한테 죽음을 알리면 안 돼. 애 놀래. 아무것도 이해 못 하는데 경기해. 크면 다 이해할 거야. 우리는 죽음을 이해합니까? 우리 뭐 죽어봤어요? 죽음을 이해하게? 물론 아이들이 죽음을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 죽음을 기억은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도 안 보여주고 장례 다 치러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급히 영국으로 출장 가셨어. 엄마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급하게 떠났단다.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때 막 부활절에 뭐 생일날 선물 막 와. 그럼 아이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눈치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마음이 우측하고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나면 이제 막 울고,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하고 이제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무마시켜야 되니까 이제 할머니는 뭐 울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는 승질을 내고 문을 칵 닫고, 누나는 이 6살 먹은 아이의 이야기예요. 분당에서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 누나는 가방을 메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이가 어딘가에서 엄마의 정보를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마다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이제 그런 막 현상들이 나타나고 쉽게 애 입막음을 하려고 막 이제 막 과자 주고 돈 주고 막 평소 안 하던 게임기 막 무제한으로 주고 애를 망치자는 거죠. 그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런 애를 데려다가 사별가족 모임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아요. 심지어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65살에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나 사별가족 모임 좀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나는 내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춘기 때 그거 알았다. 그래서 이제 뭐 행복한 되돌아감은 저는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물론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이 어느 한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지를 하고 인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집에서 5분이 사시다가 어떤 가장이 한 분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5분의 1이 돌아가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집에서는 2분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고 2분의 아들이 돌아가신 거고 2분의 뭐 형이 돌아가신 거고 이 아이의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4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심지어 더 넓게 이야기하면 5명, 6명, 7명, 10명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한 집안에서 초상이 지금 10사람이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 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그럴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행복한 고백 중에 저는 요즘은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호스피스 얘기도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호스피스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질환도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암이라는 병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요. 다른 질환에 대한 이제 죽음은 점점 줄어드는데 심지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30%예요. 넓게 이야기하면 3분의 1은 우리 선생님들 3명 계시면 우리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갈 네, 남자고 여자고 암으로 돌아가실 사망률이 계속 높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질환들도 많이 아프겠지만 암이라는 것은 암성 통증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암은 아프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암병동에 가면 너무 아파서 팔뚝을 물어뜯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저 창문에서 그냥 뛰어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한 달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한 달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가 한 달 남았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도 선생님들이 얘기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7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이제 20명 중에 1명은 이제 한 달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요즘 안 하겠다고 뭐 연명의료 증단이라든가 뭐 옛날에 DNR이라든가 이런 걸 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심폐소생술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이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말기 환자가 아닌 경우는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좋아져서 이제 일반실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대로 나빠져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더라. 근데 그럴 경우 의사인 내가 보기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난주 내내 했죠? 안녕, 사랑해, 고마워, 행복했어. 이런 얘기조차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내가 점점 의사로서 연륜이 깊어갈 수 있을수록 드는 생각이지만 나 정말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 끼고 더 며칠을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매년 이제 뭐 2만 명 정도 이제 암 환자가 발생하고 2018년에도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암이라는 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80~90%는 대개 이제 일반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많은 효성스러운 자녀들의 이제 대부분이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죠. 병원에 가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마음 안에는 이제 정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혹시 다른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니면 연명의료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분이 얼마나 가족들과 이것이 아닌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원인은 사실 다 포함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포함될 수 없는 게 그런 얘기들을 가족들과 미리 해본 적이 없거든. 없잖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지금 댁에 계신 그 부모님들하고 이런 얘기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교육받고, 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떠나보내면 안 되겠어. 이제 가서 이제, 물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혹시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한테 여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화장해드려요, 매장해드려요. 이 연명으로 같은 거 하는데 수술 그냥 하지 말고 혹시 이연세에도 쫓겨나지 않을까? 네, 그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내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설날이나 추석날 같은 데 이제 모이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모이잖아, 생일. 얘들아 좀 앉아봐라. 내가 좀 배운 게 있는데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 죽을 때는 내가 먹고 뭐 이런 병에 걸리면 하고 얘기를 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또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엄마는 이런 좋은 날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을 다 망쳐놓고 아 그거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벌써 엄마는 엄마 꼭 이런 날 그런 얘기해서 분위기를 다 망쳐야 돼? 아니 그럼 언제 이런 얘기야? 가족 다 모을 때가 그때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다라는 게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시니어 TV에서도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정말 무엇이 최선을 다한다는 건가? 정말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8년 현재도 그렇게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중에 22.9%만이 좋은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떠나가셨다. 다른 분들은 그냥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제 이러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희 수도회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법제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 죽음 교육을 가르친다? 아유, 큰일 나죠. 부모님들이 무슨 아이들한테 죽음 교육? 이제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가까운 대만만 해도 뭐 중고등학교 때 당연히 이제 호스피스 실습을 아이들이 나가고 뭐 중학교서부터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들이 죽음 교육이 뭔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 영화로 제작이 된 교재가 있어요. CD가. 그래서 그게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때 싹 뿌려져가지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죽음이 뭐야? 죽음 이런 거. 그러면 할머니는 그렇게 죽었는데 내 친구는 왜 죽었는데? 막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닮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CD 그런 게 많이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의 일환 그리고 이런 이제 대중매체가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암 사망 이제 마지막을 한 달을 놔두고 이제 이런 이제 항암이라든가 이런 치료들이 많잖아요. 방사선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암 권위자라고 하시는 서울대 이제 세 분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선생님은 마지막 한 달은 항암 치료가 오히려 환자에게 더 해가 되는 단계인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분은 아니 말기 환자는 100명 중에 95명은 10주 이내에 사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10주 이내에 항암을 한다, 방사선을 한다, 중환자실 들어간다, 기관절개를 한다, 뭐 심장 소생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100명 중에 5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건데 글쎄 나쁜 희망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정말 그 같은 정보를 가지고 오래 의논을 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의사 선생님도 이때 항암제를 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난 회의적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 지금 1월달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86개 정도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1,400병상 정도가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말기가 되고 막 병원에서 나가라, 뭐 동네 병원으로 가라는 갈 데 없으니까 막 요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요양원 중에서도 이제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하는 기관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더라도 이제 이거는 뭐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돼요. 11개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141개. 그리고 그러진 않는데 난 끝까지 어떻게 집에 있고 싶어. 그래도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뭐 어머니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집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하면 그 대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의료적인 걸 알아. 내가 뭐 옛날처럼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기를 했어. 그럴 땐 가정 호스피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의료진이 직접 가정에서 오셔가지고 가정으로 오셔요.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하시는 분까지.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집에서 네. 입원비 뭐 정말 몇 분의 1도 안 들어요. 한 번 방문해야 뭐 13,000원 뭐. 몰랐다. 네. 네, 그분인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셔서 내가 TV 보면서 뭐 맛 프로그램 보면서 뭐 그냥 이거 수액 맞고 뭐 주사 맞고 이러는 그런 가정 호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호스피스가 없네 이 병원은. 그런데 그러면 또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과가 대부분의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료진이 내가 입원한 그 내과병동, 뭐 내가 입원한 외과병동으로 직접 와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강의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이제 행복한 되돌아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이 행복하게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신체적인 통증에 대한 막 팔을 물어뜯는다. 이거는 이제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90% 이상 통증이 관리가 돼요. 뭐 어떤 보통 선생님들은 뭐 95%, 97% 통증이 관리가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소연님 100%도 잡을 수 있어요.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암성 통증은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의료 약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체만 있지 않잖아요. 정서도 있고 심리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이제 안 아파지면 그 다음에 막 스물스물 다른 게 올라. 막 괘씸했던 거, 외로운 거, 서름 받았던 거, 내가 꿈을 못 이룬 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정서적인 외로움. 근데 이런 정서적인 외로움은 아무도 중요시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뭐 외로고요? 심심해? 아이고 의료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혹시 입원해 본 경험이 있거나 뭐 입원한 분의 가족이었을 때 뭐 어떤 의료진이 와서 가령 뭐 얼마나 아프십니까? 뭐 술은 얼마나 드세요? 담배는 얼마나 피셔요? 뭐 대변은 엄보죠? 이런 얘기는 하셔. 네? 식사 언제 하셨어요? 네,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뭐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가장이신데 입원해 계신데 혹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한 불자시라고 들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떤 신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뭐 종교에 대한 회의는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없죠. 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로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뭐 의료진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근데 이 외로움은 신체적 통증만큼이나 견딜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게 가치는 어떤 췌장암 환자 아저씨가 내가 아픈 건 참겠어. 외로운 거 못 참겠어. 내가 암이 걸리고 말기암이 걸리니까 이 암이 전염병도 아닌데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아. 심지어 내 아내도 이제 내 옆에 눕지 않아. 외로워서 못 참겠어.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제 토해내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은 불행히도 약이 없어요. 전 세계를 뒤져도. 근데 이 약이 없지는 않겠죠? 어딘가 있겠죠? 선생님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어디에? 가족이 사랑으로. 사랑. 맞아요. 마음속에 우리가 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약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약을. 그래서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이 치유를 외로움의 치유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외로움이 중요시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고 약제를 사용해서는 조절할 수 없지만
예방과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살 시도했던 아저씨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오셔가지고 뭐 여러분 같은 봉사자들이 씻기고 닦이고 산책 가고 팔짱 끼고 노래하고 맨날 무슨 테라피 하죠. 이분이 나중에 그런 거야. 외롭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가 안 아파. 내가 하늘나라의 따뜻한 사랑 하나를 가슴에 안고 떠나게 됐어. 고마워 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치유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죠. 내가 뭐 가봤나 하늘나라를.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가장이었다면 나 떠나고 나서 이 어린 우리 아내와 이 2살, 4살 먹은 얘네 어떻게 살아가. 그죠? 눈을 못 감죠. 애기들, 갓난 애기들 두고 엄마가 어떻게 떠나. 그런 가족에 대한 게 굉장히 심리적 두려움과 고통으로, 물론 이제 사회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죠? 뭐 속된 말로 아유 누구 잘 죽었어, 암적인 존재였어 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큰 기둥 하나가 무너졌어, 우리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할 것인가. 또 내 몸은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내가 돌아가는 과정에 다 겪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아주 멋있게 안녕, 사랑해, 고마워, 행복했어 이러고 떠나가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뭐 선망 증상 오고 정말 두려움 오면 뭐 진짜 난리를 쳐서 가족들한테 뭐 소위 우리가 뭐 정 때려 저런다 그러는 것처럼 막 고통스럽게 할지, 이것도 내가 마지막에 돌아감에 있어서 느낄지도 모르는 고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뭐 죽은 뒤에 뭘 알아. 이제 저희 할머니 예를 들어드릴게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나 화장하지 마야. 할머니 왜? 야,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봐라. 그거 얼마나 뜨겁겠니? 속으로는 킥! 죽은 뒤에 뜨거운지 찬지 어떻게 알아?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난 매장하지 마. 아니 왜요? 야, 그 벌레가 파먹고 부는 거 보니까 너무 징그럽더라. 야, 그냥 화장해. 이것 또한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육체가 어떤 경우를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산 사람들이 되돌아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은 뒤에 뭘? 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마더 데레사 스님도 요 심리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배가 고파서, 집이 없어서, 질병이 있어서. 그래, 그런 고통 물리적인 것이야. 진짜 고통은 내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던 소외감이야.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야. 아무도 나를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게 가장 큰 고통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가족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겠죠. 느끼죠. 말하지 않아도 느끼잖아요. 행복하게 떠나갈 수 있겠어요? 네,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사회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뭐 광산기시지, 며느리부터 뭐 등등의. 그래서 이제 있던 사회적인 역할도 있어요. 이제 내가 가족이나 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짐은 크죠. 의료비 지출이 워낙 크니까. 가장의 역할이에요. 내가 가장인데 몇 년 알아봐요. 아빠 말 안 맥혀요, 이제. 모든 거 엄마랑 의논하고 끝내요. 그리고 내가 엄마인데 아이들 챙겨주지 못하고, 뭐 밥 못 해주고, 뭐 남편 생일상 못 차려주고, 아이들한테 뭐 진짜 생일 때 미역국 한번 그러면 엄마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오빠의 역할이 그 정도는 아니죠. 더 큰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 역할도 이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엄마들에게 특히 자녀들이 바라는 건 엄마는 아파도 나 밥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 방법 중에 밥이라는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삶의 과제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삶의 과제가 뭐 있었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거, 혹은 내가 뭐 대학원 박사과정을 끝내는 거. 이제 55세 된 아저씨가 이제 그래서 병상에서 박사과정을 끝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교육관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내년 3월에 뭐 날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아들, 딸 시집장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양가 친척만. 왜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분들 출가시키셨나요? 네? 그런 얘기 하죠. 자녀들 출가 다 시키면 옛날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아, 나는 세상에 나와서 이제 할 거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아, 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조상들 볼 면목이 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삶의 과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과 개인의 자유, 자율성. 이제 내가 뭘 하려 그래도 지금 무슨 운전면허, 무슨 박사기 그게 중요해. 다 커트당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심지어 여기서 저기까지 물을 들어 이렇게 가려고 그래도 다 막어요.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떠다 줄게. 네. 환자를 위한 거지만 나는 내 손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율성을 이제 저지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제 삶의 이제 완성을 위한 활동적인 생활을 격려하고 받지 못한다는 게 아마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음악회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여행을 가고 박사학위 논문을 막 쓰는 걸 옆에서 부인하고 저희가 타자를 쳐주고 교정을 봐서 박사학위 수여식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외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환자의 모든 병에 대한 이야기를 환자만 빼고 다 알아.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죠? 네, 맞아. 61세 되는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31년 동안 내 아내야 두 아들에게 권위 있는 남편 아버지로 살았어. 근데 내가 병이 걸리니까, 특히 치유할 수 없는 말기암이 걸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만. 그래서 지들은 이제 가로 열고 닫고 가족과 의료진이에요. 지들끼리만 수군거리고 결정해버린다. 나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마치 내가 집안의 붙박이장이나 통나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30년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해진다. 아니 왜 그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렇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 사랑해 고마워 할 시간을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얘기를 안 하고 대들보로 우리 집 기둥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도 쉬쉬쉬 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수녀님 저는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4번으로 죽어가요. 1, 2, 3, 4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개도 가족이잖아요. 그 부인이 개는 붙들고 얘기를 한대. 개는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면 영숙이 아버지 얼마 뒤면 죽는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니 그런데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제 거실에 이렇게 뭘 나가면 가족들이 갑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고는 수근수근 훌쩍훌쩍 그런데 당신이 또 방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뭐 거실이나 마당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니 저 양반 저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붙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심지어 자기한테 와서는 빨리 더 먹고 힘내야지 몸무게 키워서 항암해야지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집에 개만도 못한 4번으로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아껴 떠나는 사람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모를까? 그런 돌봄의 과정을 이렇게 잘 이제 가족과 함께 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비록 죽어가지만 나는 그냥 죽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이제 소중한 죽음을 내가 가족들과 함께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 38살 된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비록 그는 한숨에 훅으로 떠나갔지만 그의 영혼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 영혼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런 좋은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좋은 이제 돌아감을 거치는 기간에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않았다. 마치 이별과 슬픔만 있었던 게 아니고 22년 동안 반목하고 지냈던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화해를 하는 시간이었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또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자식으로서 내가 자부심도 느낀다. 그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자부심도 느낀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지게 떠났어. 이런 게. 당신은 추억과 내가 삶의 목표와 의미와
어떤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살 먹은 애가 애죠. 32살 요즘 뭐 진짜 32살 먹은 애가 2살, 4살짜리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도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별이 돼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이제 다 이제 유언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떠나지만 잘 자라주길 바라고 아이들이 내가 천사가 돼서 너희들을 둥 뒤에서 지켜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이제 그랬어요. 항암 치료를 52번을 했는데 마지막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장소는 추억의 장소. 성지순례를 하듯이 내가 정말 가끔 엄마 생각날 때 갈 수 있는, 물론 뭐 납골당에도 가고 묘지에도 가지만 그런 장소를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에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면 이런 분들의 행복한 고백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좋았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뭐 대중교통으로 가시고 대중교통으로 오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났던 이 53세 되신 여성분은 이제 인도암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풀을 만지고 파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한 줄기 햇살을 온몸에 받고 나의 두 손으로 내 몸을 씻고 대변과 소변을 내가 스스로 보고 말을 하고 말로써 내 의사소통을 하고 잠을 자고 또 밥도 먹고 나의 내일을 의심치 않는 행동들, 이 중에 이 어떤 일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안 되거나 의심이 되는 일은 아니죠. 이분은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목욕을 다 하고 선글라스를 봉사자 걸 끼고 선크림을 바르고 양산을 쓰고 이제 그 신발장 앞에까지 나왔어요. 꽃밭까지도 못 가고. 근데 거기서 한참 햇빛을 쬐고 나와서는 이제 칠판에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 이렇게 비인도암이라 말을 못 하거든요. 눈도 거의 안 보이고 식사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행복한 고백, 행복하게 돌아가는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죽음도 준비하는 자의 축제기다. 22년 동안 그 원수졌던 걸 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큰 병원은 다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해서 시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있으니까 시골이죠. 할아버지한테 쬐깐한 병원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와서 막 서울에 있는 병원 다 놔두고 이 쬐깐한 병원에 날 갖다 버렸다. 그러면서 막 그 다 볼대를 집어던지고 튜브를 뽑고 막 했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안 아파. 신체적 통증이 된다 그랬죠. 2, 3일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여기가 천국이야. 야 나 여기서 갈란다. 그리고 이제 22일쯤 돼서 이제 자녀들하고 화해를 하셨어요. 저희가 20 몇 년 동안 원수졌던 화해를 이제 하고 무릎을 꿇고 서로 용서를. 27일째 밤에 이제 임종 사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떠나실 것 같은데 임종방 해바라기 방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런 거 다 모이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북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 병실에 이제 그 가족들이 22명이 모이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A4 2장 정도의 유언을 당신이 쓰다가 힘들면 받아 적어라. 또 이제 일어나서 쓰다가 받아 적어라. 그 중에 한 기절이에요. 나는 지금 이 고통을 엔조이하고 있다. 아주 외국어도 많이 잘 하셔요. 5개국어를 하셔요. 너희들 눈에는 그냥 이게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하늘로 가는 길은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멕시코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저 길로 들어서고 있지. 나도 곧 은하수가 깔린 저 길에 합류하겠지.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해.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교육도 많아지겠지?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해. 이건 하느님의 은총이야. 나는 지금 햇빛 밝은 쪽마루에 앉아서 맑은 물로 발을 싹싹 닦은 것처럼 상쾌해.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러고 이제 8시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평화로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동해 좋아하시죠? 떠오르는 해 좋아하시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강릉에서 살아봤는데
그 아침에 그 일출 떠오르는 동해 해를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봐도 눈 깜짝하면 막 저만큼 떠올라 했는데 저는 서해에서 지는 노을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안면도 대부도 제부도 가면 서해에서 지는 노을은요. 정말 1시간, 1시간 반 동안 차츰 그 정말 그 바다와 집과 산과 강과 이런 것들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일출이라 보고 떠나갔을 일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고백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죽음도 폭이나 좌절이 아닌 황홀하게 지는 태양, 찬란하게 지는 노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행복한 고백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고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주 동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하여튼 잘 떠나기 위한, 잘 되돌아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